자, 어제 밤 늦게 1시 넘어서 조국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그 말은 범죄는 인정한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하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자체의 재질은 좋지 않으나 영장 심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또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국 동생 조권인가 이렇게 영장 처음 기각될 때 판사가 했던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기각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 여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검찰이 오명을 갖다가 저질렀다. 지금 이런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위축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언론에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부부를 둘이 구속시키겠느냐 동시에 그런 전례가 이철이 장영자 80년대 이후에 잘 없었다면서 지금 정경심이가 그동안 이 유학 때 다친 뇌골절 등으로 눈이 안 좋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또 이 정경심이 판사가 정경심이 편든다고 보석 신청을 해도 석방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이 검찰의 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딴 사람도 아니고 조국 마누라가 이 보석 신청을 할 만한데도 구속 2달 동안에 정경심이가 일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을 구속 안 되게 하려고 정경심이가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검찰이 그간 되도록이면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았고 법원도 가혹하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이가 조국이 영장이 기각될 때까지는 보석 신청하지 않고 안에 들어앉아 있다가 조국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금 이제 보석 신청을 할 거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를 같이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범죄를 둘이서 공범으로 같이 저질렀을 때 이야기인데, 조국의 직권 남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별개의 범죄라는 겁니다. 조국의 영장 실질 심사 내용으로 보면 구속되고도 100번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법리적으로는 100번 판사가 미치지 않았으면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국은 친문 인사의 감찰 무마 요청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친문의 전화 등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감안해서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 했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 결과가 특감반의 감찰 실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실컷 조사해서 감찰을 했는데 그 감찰 실적에서 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유재수 잠적 후에 감찰했던 기록을 모두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친문의 감찰 중단 요청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 말은 지금 고액뇌물입니다. 유재수 고액뇌물죄에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그걸 넘어서 감찰반의 실적을 다 갈아버리라고 한 것은 증거 은폐입니다.
자, 그래서 판사 스스로가 유죄수를 구속시켰으면 그 유죄수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했던 조국은 100% 구속이고, 자, 우병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고 직무유기라고 구속했잖아요. K스포츠 등 그 재단에 대해서 조사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일을, 감찰이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켰기 때문에 우병우는 직무유기고 조국은 직권남용인데 조국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27일부터 시작된 딱 지금 넉 달 동안의 조국 수사가 지금 조국 영장 기각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에서 중요하게 보는 감찰 기록을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안, 이게 중대하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은 법원은 그것이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죄수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징계 없이 수리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역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 처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죠. 자, 그 조국은 유죄수 청탁이 있었고 그걸 고려해서 정무적 책임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한 행동을 감찰 중단이라고 말한 것은 검찰이 잘못 그른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중단했잖아요. 수사가 완벽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조국은 수사를 다 마쳤고 그리고 이제 유죄수에 대해서 처리 방침을 낮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죄수를 검찰에 이렇게 조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부분은 뭐 정무적 판단이라 그러고, 그리고 집단에는 부탁을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조사를 다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징계 없이 처리하라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민정수석 차원에서 어떤 일이든 봐줘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국가의 통치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지금 자의적으로 법을 갖다가 앞서서 권력이라는 자리가 지 맘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민정수석이 누구 구속시키고 안 구속시키고 공무원들, 아이 그럼 뭐 내가 정무적 책임이야, 내 판단이야, 연락도 오고 해서 고려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걔는 조용히 집에 보내줘, 징계하지 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독주한 정권은 없었고요. 이제 조국 기각과 더불어 검찰을 해체하려고 달라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곧 추미애가 장관에 취임할 거고 그 전에 또 곧 공수처가 통과될 겁니다. 한국당조차도 그냥 넛을 읽고 바라볼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선거법에 대하는 자세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 있고 이걸 가지고 뭐 이것이 마치 우리의 민주주의의 운영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또한 이 문제를 그냥 패를 갈려서 적당히 보도하고 있지 이 문제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문은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 해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거고, 문의 앞잡이 언론들은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되었다고 조국 영장 기각을 오도해서 떠들어댈 겁니다. 또 대깨문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이제 조국이 무죄다, 뭘 잘못했냐라고 할 겁니다. 정경심의 기소장 변경 불허 판사 이야기를 가지고 정경심이 억울한 게 드러났다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이 이제 독재로 갈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오늘 새벽으로 다 갖춰졌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이 정권이 말로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을 한다 말을 해도 결국은 이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기관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정권이 저지르는 비리나 온갖 형태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들은 다 덮어버리고 가겠다. 그래서 뭐든 우리는 밀어붙이면 삐걱거려도 결국은 해낸다라는 과신, 오만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지 세력만 모아가지고 지지를 유지하고 온갖 꼼수로 바보 같은 야당들을 밟아버리고 또 어리석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가면 국민들은 무슨 정유라나 조민이나 이런 데 분노하지 지금 그걸 넘어서서 지금 조국을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그리로 나오지 않는다. 즉 조민 문제 때 조국이 옷을 벗고 가버림으로써 국민 분노는 덮어졌다. 조국 선에서 이미 꺼졌다. 그래서 이미 장관도 옷을 벗은 조국에 대한 사법 처리에는 국민이 그 내용이 어떻든 관심이 없고 특히나 공수처 같은 내용은 그냥 직관적으로 인식할 뿐이지 공수처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우려들을 고민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미우니까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모든 걸 마음대로 물어붙여도 야당이 바보 같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제가 볼 때 미국 사회를 저렇게 끌고 가다가 폭망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성격은 다르지만 문재인이 트럼프보다 한 10배는 대한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지금 공수처 같은 기관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조국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든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문재인이가 지금 생각하는 이 형태, 그들은 전두환 박정희 시대를 독재라고 공포 정치의 시대라고 암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같은 사람은 제가 20대 때 겪었던 전두환 시대보다 지금 50대 때 겪고 있는 문재인 시대가 더 불편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두환과 박정희 시대에도 그쪽 편에 서 있던 사람에는 도대체 그 시대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냐라고 대깨문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문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문은 아마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언론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그냥 힘 있는데 줄 서는 개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국민과 언론을 의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야당을 진짜 개돼지처럼 보고 있죠. 협조해 줄 필요 없이 학대하고 밟아버리면 저절로 굴종을 하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룬 문이 이 나라를 이제 완벽한 100% 독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문한테 하고 싶은 것은요. 독재 많이 즐기라. 좀 즐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 독재가 쌓이고 쌓이면서 우매한 개돼지들이 들고 일어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제대로 대가를 치르라. 독재가 지금 한국 같은 사회에서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지금은 내일이 아니라고 다 비겁하게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방관했던 독재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 전부 집집마다 이제 피눈물 나게 느끼는 순간이 경제적으로 올 것이다. 그때 아마 그 분노는 지금 문이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끌려 내려가고 던져지는 결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치료해야 될 대한민국의 모든 손실은 그건 전적으로 이 문 독재를 용인했던 국민의 책임입니다.